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상전화, 주식상담 전화 금요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여러분들의 영희정 아나운서 권재은, 김세영입니다. 네, 어젯밤 미국 CPI가 예상보다는 잘 나왔지만 장 후반에 나온 오늘 외국인의 매도세에 우리 국내 증시는 약보합으로 마감하는 하루였습니다. 네, 전일 강했었던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 상승 이어갔고요. 로봇 관련주도 강한 움직임 보여줬는데요. 오늘 장 마감하고 확인하지 못했던 이슈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 장 마감 후에 JYP 또 YG엔터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JYP는 영업이익이 88% 증가했고요. YG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0% 넘게 상승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호실적을 기록했는데 지금 시간외 거래에서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JYP 엔터와 YG가 하락률 3위 종목에 올라와 있는데요. 무슨 이유인지 잠시 뒤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화 소식입니다. 장 마감 후에 신설 법인인 한화 로보틱스를 설립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화도 이제 로봇 사업을 적극적으로 또 추진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오늘 로봇 관련주가 강세를 보여줬고요. 또 어제 하반기에는 이제 두산 로보틱스도 상장 예정인데 로봇 관련주 지금 담아봐도 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장 마감 후에 못 챙겼던 이슈들 체크해봤고요. 저희 매일매일 여러분들과 종목 고민 나누고 있습니다. 네, 내 종목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 전화번호 02-2000-4919번,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네, 문자 번호는 샵 2034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어놓고 있을 테니까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전화, 문자, 유튜브까지 많은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주상전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을 도와드릴 해결사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박수범 매니저 그리고 예병군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간 외 이슈 바로 짚어보도록 할게요. 한화가 한화 로보틱스를 설립한다고 합니다. 10월쯤으로 예상이 되는데 두산 로보틱스도 그때쯤 상장 예정이거든요. 대표님, 한화랑 두산 기업들이 상장해서 수급을 좀 가져가게 된다면 로봇주가 아무래도 좀 주도주 자리를 견고하게 굳힐 수 있을까요? 전체적인 로봇 시장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이제 펼쳐지는 시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산업의 어떤 사이클을 봤을 때 보통 이제 도입기가 있고 중흥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체기가 있고 쇠퇴기가 있습니다. 로봇 산업 자체는 작년에 우리가 한참 배터리 산업이었던 정체기 도입기 들어갔듯이 그리고 올해 중흥기로 갔죠. 결국은 이제 도입기 부분에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로봇은 이제 막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제 막 보이기 시작했고 이제 산업 전반에 걸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지만 회사들은 이런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어떤 10년 계획 이런 걸 통해서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고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 결국은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기울입니다. 그 노력들이 결실로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쯤 주가도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이루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로봇이 어느 정도 다 보급이 됐다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정체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지금 아직 로봇 산업은 도입기에서 이제 중흥기로 넘어가기 직전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로봇 산업이 어떻게 지금 중흥기로 가느냐에 대한 대답은요, 여러분들 눈에서 이미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우리가 눈에 많이 보이고 우리가 많이 쓰기 시작하면 그 산업은 중흥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식당만 가셔도 서빙 로봇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커피를 만드는 바리스타 로봇, 그리고 산업 전반에는 산업용 로봇, 그리고 병원에는 벌써 이제 수술 로봇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로봇이 눈에 많이 보이고 있죠. 그렇다는 것은 결국은 로봇 산업은 이제 중흥기로 가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로봇주는 이제 개화기에 접어들었다. 긍정적인 시각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에 이어서 저희 두 번째로 엔터주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간외에서 YG엔터랑 SM의 실적이 나왔는데 호실적이거든요. 근데 시간외에서 지금 주가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JYP가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데 MSC에 좀 편입이 되면서 수급 기대감도 가질지 않을까 싶었는데 선반영됐던 기대감이 아무래도 좀 빠지는 걸까요, 매니저님? 네, 지금 이제 뭐 하이브도 마찬가지고 SM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뭐 대표적인 엔터 사사가 실적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주가가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트레이딩 관점인 것 같아요. 뭐 동사들이 하반기에도 실적이 좀 둔화될 것이다라는 예측에 따른 조정이 아니라 뭐 단순한 수급적인 논리로 좀 내려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하이브라든가 그리고 JYP 같은 경우에는 일단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지속되고 있고 최근 며칠 동안 뭐 그리고 SM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보면 오히려 좀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흐름들입니다. 그래서 그 엔터 안에서도 수급적인 변화가 좀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조금 조정이 좀 나아지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뭐 혹시나 엔터주를 가지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이제 홀딩하고 좀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으로 좀 전환될 수 있으니까요. 오히려 저는 엔터주가 조정받으면 조정받을수록 뭐 땡큐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중국도 최근에 뭐 얘기가 나왔던 게 단체 관광객이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이슈가 나왔지만 뭐 엔터주들도 하나의 또 수혜주로서 한한령에 대한 규제가 조금 완화되지 않겠냐 앞으로 뭐 항저우 아시안 게임도 있고 하니까 뭐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저는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조정받으면 아주 기분 좋게 매수해 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엔터주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또 앞으로의 실적 기대감도 좋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면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엔터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 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러 가볼 텐데요. 두 분과 함께 종목 고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냐 매도냐 그것이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주상전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열렬한 성원 속에 이 방송이 시작되기 전부터 전화 연락 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다고 하는데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02-2000-4919번으로 전화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고 자세하고 또 냉철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시청자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코스모 신소재 네. 19만 8천 원에 30%예요. 19만 8천 원에 비중은 30% 정도 보유하고 계시고요. 예. 혹시 언제쯤 들어가셨을까요, 우리 시청자님?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되셨고요. 그 예. 이후로 조금 계속 하락이 나와서 많이 걱정되실 것 같아요. 예, 아유, 걱정이 많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청자님 예. 매수한 이후로 계속 빠지고 있어요. 예. 어떻게 대응해 보시면 좋을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기업들은 이렇게 10년의 어떤 대계를 가지고 그리고 연구를 계속하고 그리고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서 그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코스모 신소재의 어떤 노력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흔히 배터리 산업의 어떤 발전 속도를 이렇게 잠깐만 짚어볼게요. 배터리가 처음에는 납산 배터리였어요. 무게도 굉장히 무거웠고 수명도 좀 짧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LFP 배터리, 그러니까 인산철 배터리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가격은 올라갔으나 무게도 가벼워졌고 수명도 길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더 고성능의 배터리,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넘어간 게 리튬 이온 배터리였습니다. 거기서 가장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던 게 첫 번째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 삼원계 배터리, 이쪽을 연구한 것이 어디냐면 에코프로 BM이었어요. 그러니까 R&D 투자를 이 삼원계 배터리 쪽에 가장 많이 했는 기업이 어디냐면 에코프로 BM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이 니켈, 코발트, 망간,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NCM, NCA의 어떤 선두주자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SK 쪽은 이제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을 니켈, 코발트, 망간을 많이 썼고요. 포스코 쪽은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LG전자도 LG 엔솔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이 부품을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이 확 뜬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니켈인데 여기까지도 에코프로비엠이 강해요. 에코프로도 강하고. 그럼 그 다음 펼쳐지는 시장. 이제 그 다음 연구했던 그 시장이 오면 이 에코프로비엠하고 에코프로가 조정을 받겠죠. 왜? 그 다음 시장은 펼쳐지고 이 앞선 시장의 부분은 이제 점점 기술력에서 조금 밀리기 시작하겠죠. 그 다음 시장이 뭐냐면 단결정 배터리입니다. 그 단결정 배터리의 연구를 가장 많이 했는 곳이 어디냐? 코스모 신소재예요. 그럼 코스모 신소재의 이 얘기의 그 핵심은 뭐냐?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국은 코스모 신소재가 빛을 보기 위해서는 단결정 배터리가 시대의 주류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단결정 배터리가 되니까 뭘로 넘어갈 수 있느냐? 전고체 배터리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또 그때쯤 되면 이 단결정 배터리의 주류가 조금 사그라들면서 전고체 배터리를 가장 많이 연구했던 포스코 쪽이 뜨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이클이 있어요, 분명히 산업용. 근데 이거를 자세히 공부하지 않으면 이게 코스모 다 같은 배터리라고 보시는 거예요. 코스모 신소재 똑같은 배터리, 에코프로 똑같은 배터리, 포스코도 똑같은 배터리 이렇게 보시면 이게 어느 쪽이 사그라들 때 이쪽이 뜨기 시작할 그 시기를 모르신다는 거죠. 아직은 3원계 배터리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코스모 신소재가 오히려 에코프로보다 조정이 더 심하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코스모 신소재가 언제쯤 뜨겠습니까? 지금은 무거워서 못 가요. 지금은 다들 이거 뭐 정확한 내용도 모르면서 다들 몰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지금 무거운 게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코스모 신소재도. 왜? 신용이 이미 풀로 차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무거우면 달릴 수 있겠습니까? 못 달리겠죠. 이게 어느 정도 신용이 떨어져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관점에서 보면 조금의 더 조정은 있을 수 있으나 결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뭘로 인해서? 그러니까 단결정 배터리라는 것으로 인해서 가장 앞서가 있어요. 코스모 신소재가. 내용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이거를 자꾸 묻지마 투자를 하시다 보면 같은 배터리로 묶어가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분명히 달라요. 에코프로 쪽은 3원계 배터리 쪽이에요. 이쪽은 단결정 배터리 쪽이에요. 아직 펼쳐지지도 않았어요. 소재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관점에서 보면 조금은 답답하시겠지만 첫 번째 기다리는 전략이 맞다는 거고 두 번째 조정이 들어오면 조금씩 분할로 추가 매수하는 관점이 맞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조금 잡아가셔야 돼요. 아직은 단결정 배터리는 아직 안 왔어요. 그 세상이. 그 세상이 펼쳐져야 돼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일시적인 하락은 조금 불가피할 수도 있겠지만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유 의견 남겨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여기 이수화학이요. 네, 이수화학이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예, 33,000원에 비중 50%예요. 33,000원에 비중 50% 정도요. 예. 최근에 계속 빠져서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비중 6월 50%. 15일 날 샀는데 네. 한 번도 이 가격 그 이후로 올라온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요. 주가 전망이요. 앞으로 이거 희망이 있는지 오래 네. 갖고 있으면 본전까지는 올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예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한 7% 가까이 또 상승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수화학은 좀 부진해요. 예. 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대표님?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분할했죠. 네. 사실은 분할되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좀 알짜는 좀 빼고 네. 그렇게 이제 지금 삭종 기업이 약간은 좀 꼼수를 부렸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꼼수 때 기대감으로 살짝 처음에는 좀 뜨는 듯 했어요. 근데 기업은 일단은 이익이 나야 계속 기업의 존속 여부, 계속 기업 가치에 대한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이걸 이제 회계학적 관점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이수화학이 이제 기업이 어떤 이제 적자 구조로 이제 변질이 된 거죠. 사실은 변화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화학이라는 영역,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약간 애매해요. 이수화학의 어떤 영역이 이게 진짜 이제 계속 이익을 낼 수 있느냐에 대한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그 차라리 지금 어찌 보면 지금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오히려 이익을 내기는 훨씬 좋은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기업의 꼼수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 이제 기업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같이 빠진 거는 그 꼼수에 대한 신뢰도를 무너뜨린 겁니다. 어떤 시장의 신뢰도를. 그 진짜 이거를 어떻게 진짜 사실 비중도 50%시고 매수가도 높아서 지금 이 구간에서 손절을 말씀드리는 건 굉장히 사실은 부담스럽습니다. 제 입장으로서도. 근데 이걸 같이 고민해 보시자고요. 진짜 이게 계속 이익이 나지 않는 구조라면 여기서 거래량 없이 계속 흐를 수 있거든요. 근데 제 판단은 여기서 이익 내기가 지금 힘든 구조예요. 사실 특히 화학업황, 그 다음에 석유화학업황은요, 사실은 이제 중국으로부터 침해받는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이 워낙 이제 저가 공세를 많이 펼치니까. 근데 이제 그나마 우리 쪽이 지금 나은 이유는 이제 배터리 쪽이나 이런 소재 쪽 관련들이 좀 나은 거죠. 그래서, 참, 진짜 고민이 되는데, 지금 이 구간에서 저는 더 오르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매도 의견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여기서는 좀 지지받고 올라가겠지. 그거는 시청자님의 매수가와는 절대 터무니없는 약간의 기술적 반등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 희망 고문 때문에 결국은 더 빠지고를 참아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좀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 매도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럴 가능성이 더 농후해요. 지금 시장이 좋아도 빠질 가능성이 더 농후하고 시장이 나쁘면 더 같이 또 빠질 가능성도 농후하고 근데 거래량은 없어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기대감이 없다 보니까 질질질질 흘러내린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딱 지금 그 관점이에요. 그리고 어찌됐든 이익이 확 좋아질 구조는 아니에요, 지금. 좀 이렇게 얘기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이수학은 아쉽게도 매도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힘드시겠지만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지난주에 대표님이 나오셔서 자동차 부품주 MS 오토텍으로 교체 매매 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오늘 시장에서 9% 넘게 상승해 주더라고요. 네.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좀 대체하면 좋을까요? 이게 화학주보다는 네. 여전히 배터리 쪽이 지금 성장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사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삼원계 배터리가 이제 지기 시작하면 네. 단결층 배터리가 뜰 거고 단결층 배터리가 질 무렵에 전고체 배터리가 뜰 거예요. 그러니까 배터리는 아직 갈 길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배터리 정체기를 언제쯤 봐야 되느냐? 진짜 자동차가 지나가는 자동차 2대 중에 한 대 꼴은 전기차가 보여야 이제 배터리 산업의 정체기가 오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배터리 소재 쪽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교체 매매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화학주들은 아직까지 저가 중국 쪽에 석유화학 쪽이 그래요. 이게 저가 중국 쪽에 침해 산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중국이 너무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욱더 저가 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 가격을 맞출 만큼 우리가 인건비가 싼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또 문제예요, 사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이 배터리 소재주로 차라리 넘어가 보자라는 의견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셀바스 AI. 셀바스 AI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가 35,500원짜리가 있고 24,000원짜리가 있고 아. 90%. 아, 네. 매수가가 일단은 35,000원이고 24,000원대도 또 들어가셨다고 하셨는데 비중은 몇 퍼센트 정도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셨죠, 시청자님? 비중은 한 90% 들어갔어요. 아, 굉장히 많이 들고 계시네요. 그때 한창 좀 연초에 핫할 때 들어가셨나 봐요, 셀바스 AI. 35,000원에 사가지고 아. 유상해가지고 그래도 35,000원으로 단가 5,000원 낮췄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7월 말에 조금 다시 올라오나 싶더니 오늘 또 5% 하락이 나왔어요.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셀바스 AI, 대표적인 AI 관련주로 정말 연초에 뜨겁게 상승했었던 예. 기업이기도 한데 사실 최근에는 주가가 좀 부진하거든요. 우리 네. 청년님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 AI, 인공지능 쪽은 성장 산업은 맞아요. 성장 산업은 맞는데 이게 사실은 성장하기 전에 잡았어야 돼요. 제가 이제 한참 이 셀바스 AI, 셀바스 헬스케어를 얘기했던 게 한 2년 전쯤 얘기입니다. 2년 전쯤에 이것을 장기적으로 모아가면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사실 지금 너무 떴죠. 너무 뜨고 난 다음에 이제 시청자님께서 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산업이 더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실제로는 이 산업의 어떤 여러 가지 산업적 측면을 고려해 보면 그리고 동사의 어떤 상황을 고려해 보면 사실은 지금은 오버슈팅 구간 이상으로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버슈팅이 나왔다는 것은 과한 기대감이 몰렸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것은 결국 풍선이 약간 부풀러졌다. 이렇게 지금 조금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면 안 올라와요? 라고 얘기를 물어보신다면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풍선은 우리가 터지기 전까지는 계속 불면 커지죠, 그죠? 그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데 이게 오버슈팅은 더 나올 수 있어요. 이제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이 셀바스 AI하고 이제 관계사가 이제 셀바스 헬스케어입니다. 사실 셀바스 헬스케어는 의료용 AI에 더 가깝다고 보면 되고 셀바스 AI는 실생활용 AI와 더 가깝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우리가 무슨 명령값을 얘기하잖아요. 음성으로 얘기를 하면 이걸 알아듣고 이거를 이제 실행하는 그 오퍼레이팅 하는 쪽인데 우리가 사투리로 얘기하면 전에는 못 알아들었어요. 야, 이거 좀 해줘. 정확하게 서울말, 우리가 저 완벽한 서울말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게 정확한 서울말을 써야만 이게 음성 인식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사투리로 얘기하면 못 알아듣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투리로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 결국은 음성 인식 기술이 발달했다는 거죠. 예. 저는 뭐 거의 다 알아들어요. 제가 완벽한 서울말이니까. 근데 이제 이 관점에서 보면 이쪽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음성 인식. 왜냐하면 지금의 의료용 헬스케어 쪽도 결국은 이 음성 인식 기술이 기반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주부들이 세탁기와 대화한다 그러죠, 그죠? 삼성의 세탁기, 대화하는 세탁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음성 인식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 가서 그들하고 자유롭게 대화를 하는 것도 음성 인식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서 지금 가능해지게 된 겁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풍선은 더 부풀러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이게 오버슈팅 구간이니까 늘 조심은 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구간에서의 차익 실현, 즉 지금 3만 원대 샀는 거는요. 이게 플러스 변환되자마자 일단 던지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2만 원대 산 거는요. 그럼 2만 원대 산 거를 같이 그 3만 원대 던지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2만 원대 산 거를 조마조마 해갖고 요것도 수익 조금 보고 나가버리고 그 다음에 지금 3만 원대 샀는 것도 수익 조금 보고 나가버리면 그냥 조마조마만 한 거예요. 돈 번 건 없습니다. 맞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3만 원대 산 거를 같이 던질 때 2만 원대 산 거를 같이 던지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셀바스 AI 우리 시청자님 수익 극대화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화 상담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문자 메시지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고 계십니다. 어떤 메시지 오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다양한 업종이 들어왔습니다. 뭐 게임주부터 2차 전지까지 굉장히 다양한데요. 웹젠, 3기, 그리고 파로스 바이오까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LNF 전망 부탁드립니다. 3월에 매수하셨고요. 22만 원, 40%의 구매라고 하셨는데 34만 원까지 간 걸 보고 더 팔기가 쉽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상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튜브 채팅창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별님께서 박수범 매니저님 나오시는구나. 진짜 오랜만이라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저희 매주 금요일마다 나오니까요. 금요일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타민 예 대표님이라고 이렇게 은비 날다님께서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또 사윤님께서는 주상 전화가 발굴한 라이징 스타다라고 이렇게 예 대표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매주 금요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스피드 상담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예, 일단 3기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3기는 지금 주가는 굉장히 좋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친환경차 관련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주가가 못 가요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결국은 이제 풍선 효과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풍선은 한쪽에 꾹 찌면 한쪽이 부풀어 올라요. 그쪽을 꼭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죠. 이게 지금 회사의 상황이 나쁘지 않다 할지라도 시장이 자꾸 어느 쪽으로 몰려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급이 받쳐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 참 못 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회사들 중에 일부를 좀 손절하고 그때 MS 오토텍, 그러니까 완성차 쪽, 지금 수입 완성차 쪽을 다루고 있는 쪽, 이쪽을 좀 보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구간에서 사실 손절은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들고 가보세요. 지금 분명하게 제가 올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는 3,000원 약간 위입니다. 그거까지는 기술적 반등이라도 한 번은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조금 참고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은 전략 같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 매니저님은 여기서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투자자분들 이번 주 한 주 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말에는 주식 걱정은 내려놓으시고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